2025년 5월 19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맞붙게 됩니다. 경기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매치로 최근 양 팀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현재 리그 1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수비는 최근 4승 9분간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견고하며 이는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카를레스 힐이 3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올랜도 시티와 3-3으로 비겼고 이 과정에서 수비의 일시적인 불안정성이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경기력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오스틴 FC와 1-1로 비겼고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는 1-2로 패배했습니다. 팀의 수비는 9경기에서 16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자말 티아레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공격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과거 매치업에서 종종 팽팽한 승부를 펼쳐왔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최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애틀랜타는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역습과 개별 선수들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약간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심리적 이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역시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휴일로 뉴잉글랜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잉글랜드의 견고한 수비와 홈 이점이 승부를 결정할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뉴잉글랜드는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승리를 통해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애틀랜타는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려 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팬들에게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토론토 FC와 디트로이트 시티 FC의 경기가 토론토의 BMO 필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경기력이 비교될 수 있는 중요한 컵 대회 경기입니다. 토론토 FC는 MLS의 상위 리그팀으로 자존심 회복이 필요하며 디트로이트 시티 FC는 USL 챔피언십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위 리그팀을 상대로 한 놀라운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FC는 2025 MLS 시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컨퍼런스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13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었습니다.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는 토론토의 공격 핵심으로 2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득점력 감소가 문제입니다. 로빈 프레이저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은 데이비 플로레스와 조나단 오소리오가 중원을 지휘하며 공격을 전개하나 측면 돌파와 중원 장악력 부족으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그나마 최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FC는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에서 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니 디키오 감독은 3-1-4-2 포메이션을 통해 유연한 공격 전개와 강력한 수비 전환을 선보입니다. 데런 스미스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상대 수비의 허점을 공략하는 능력을 보이며 제이 체프먼은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압박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시카고 파이어에게 0-4로 패배하며 상위 리그팀과의 격차를 드러냈지만 USL 내에서는 방어적인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양 팀 간의 직접적인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 없지만 디트로이트가 이끄는 USL 팀이 과거 콜럼버스 크루 MLS를 상대로 승리한 전력이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토론토 FC는 MLS 소속으로 경험과 수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올해 부진한 성적과 디트로이트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매치업에 변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토론토의 측면 공격이 디트로이트의 수비 체제를 어떻게 공략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인 토론토 FC가 높은 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즌 내내 이어진 공격력 부진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트로이트 시티 FC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토론토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슈팅 유효성이 낮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기회 활용도가 중요하며 이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디트로이트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1-0으로 토론토의 신승이 예상되며 연장전이나 승부차기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론토 FC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려 디트로이트 시티 FC를 상대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기력과 득점력 회복이 관건입니다. 반면 디트로이트 시티 FC는 강력한 수비력을 통해 토론토를 당황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에게 모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이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에는 볼티모어와 워싱턴의 축구 경기가 공식 일정에 없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5월 17일 내슈빌 SC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5월 21일에는 US 오픈컵 16강전에서 샬럿 FC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의 경기 분석은 가상의 대결을 전제로 하며 팀들의 최근 경기 동향과 가정된 전술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합니다. 홈팀으로 가정된 DC 유나이티드는 현재 MLS 동부 컨퍼런스에서 12위에 머물러 있으며 12경기에서 3승, 3무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크리스티안 벤테케가 있으며 그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빠른 측면 돌파와 벤테케를 활용한 크로스 플레이를 중점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평균 실점이 높은 수비 불안정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티 FC와의 무승부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골키퍼 루이스 바라자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원정팀으로 가정된 FC 볼티모어는 USL 챔피언십 소속이며 공식적인 경기 일정이나 성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팀은 주로 수비적인 포메이션인 4-2-3-1을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미드필더 벤 벤더와 공격수 니코 브라운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더는 창의적인 패스와 세트피스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브라운은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C 볼티모어는 수비에 중점을 둔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공식 기록상 DC 유나이티드와 FC 볼티모어 간의 최근 맞대결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DC 유나이티드는 USL 팀과의 경기 경험이 있으며 최근 찰스턴 배터리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양팀의 매치업에서는 DC 유나이티드의 강력한 공격진과 FC 볼티모어의 조직적인 수비진 간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원에서 DC 유나이티드의 호세이 키지마와 FC 볼티모어의 벤 벤더 간의 경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가상의 경기를 전망하자면 DC 유나이티드는 상위 리그 팀으로서 경험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티안 벤테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격 패턴은 FC 볼티모어의 수비 압박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DC 유나이티드가 7-1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벤테케의 효과적인 득점력과 중원의 장악력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FC 볼티모어도 후반 교체 선수들을 활용하여 역습을 통한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벤더의 정확한 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9일에는 볼티모어와 워싱턴의 공식 축구 경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대결을 통한 분석에서는 DC 유나이티드가 경험과 개인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팀명과 날짜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두 팀의 실제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1일 필라델피아 유니언과 피츠버그 리버하운즈는 US 오픈컵 16강전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홈구장인 수바루 파크에서 열리며 두 팀의 첫 공식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MLS에서의 강력한 공격력을, 피츠버그는 USL에서의 수비적 저항을 바탕으로 각축을 벌일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높은 득점력과 피츠버그의 견고한 수비 라인 간의 대결이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2025 시즌 현재 MLS 동부 컨퍼런스에서 2위를 기록 중이며 특히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 7승 1무 3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 바리보는 시즌 10골 MLS 최다 득점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다니엘 가즈다그와의 완벽한 호흡에 기인합니다. 필라델피아는 4-4-2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채택해 중앙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하며 야콥 글래스네스와 카이 바그너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평균 2.2골을 기록하며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간헐적인 수비 실책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 리버하운즈는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뉴욕시티 FC를 꺾고 US 오픈컵 16강에 진출하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어거스틴 윌리엄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 릴리 감독은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에릭 딕 골키퍼는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팀의 수비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공격력 부진과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점이 경기 진행에 있어 피츠버그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팀은 공식적으로 맞붙은 적이 없어 이번 경기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 기회입니다. 필라델피아는 US 오픈컵에서 USL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홈 경기에서는 특히 강세를 보입니다. 반면 피츠버그는 MLS 팀을 상대로 한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만 뉴욕시티 FC를 꺾은 전력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공격력과 피츠버그의 방어 능력이 어떻게 교차할지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타이 바리보와 다니엘 가즈다그의 콤비 플레이가 피츠버그의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되며 코너킥 등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츠버그는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기는 2-1 혹은 3-1로 필라델피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에릭 딕 골키퍼의 선방과 피츠버그의 수비 조직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필라델피아의 전반적인 전술 우위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유니언이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공격 전략과 홈 경기장에서의 강세는 피츠버그 리버하운즈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컵 대회 특성상 피츠버그도 예상외의 반전을 꾀할 수 있으며 필라델피아 역시 방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양 팀의 전략적 대결은 필라델피아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릴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는 웨이블리 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컵스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화이트삭스가 맞붙는 이번 경기는 지역 라이벌 관계인 두 팀 간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합니다. 컵스의 강력한 타선과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 셰인 스미스의 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카고 컵스는 25승 19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컵스는 평균 6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일 터커와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등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일 터커는 최근 5경기에서 351의 타율과 4개의 홈런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타 이마나가와 매슈 보이드가 선발 로테이션을 이끌고 있으며 팀 투수진은 평균 자책점 4.1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컵스는 공격 초반에 선취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수비에서도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의 뛰어난 수비로 상대 타선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14승 30패로 지구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팀 타율과 득점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셰인 스미스가 평균 자책점 2.08로 팀의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스미스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으나 팀 전체적으로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득점권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며 특히 브룩스 볼드윈의 수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닌 소사의 최근 상승세는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최근 5년간의 상대 전적에서는 컵스가 74승 78패로 뒤지고 있으나 2025 시즌에는 컵스가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6일 경기에서는 컵스가 6-2로 승리하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요 매치업은 피트 크로 암스트롱과 셰인 스미스로 크로 암스트롱은 최근 경기에서 스미스를 상대로 결승 2루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컵스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웨이블리 구장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홈 2점과 더불어 전체 타선의 깊이가 컵스를 유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화이트삭스는 선발 투수 조너선 캐넌이 최근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고 있으나 불펜의 불안정과 득점권 타율 부진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초반 3이닝 동안 컵스가 선취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컵스가 5-3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컵스는 홈 구장의 이점과 강력한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선발 투수진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하며 득점권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야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컵스의 공격 집중력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18일에 칼리아리와 베네치아는 세리에 A 잔류를 두고 중요한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는 칼리아리의 홈 구장에서 열리며 두 팀 모두 강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칼리아리는 현재 리그 1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네치아는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팀 간의 대결은 시즌 막바지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칼리아리는 현재 세리에 A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6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리아리의 주요 선수는 로베르토 피콜리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다비데 니콜라 감독의 지도 아래 공격적인 압박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해 최전방에서의 지원이 미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부상으로 인해 핵심 수비수 예리미나가 결장하는 등 수비진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비적 불안은 경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리그 18위 또는 19위에 위치하며 최근 피오렌티나를 2-1로 물리치고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골잡이는 요엘 포얀팔로로 현재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제비오 디 프란체스코 감독 아래 베네치아는 주로 왼쪽 측면 플레이를 통한 공격을 선호하며 역동적인 미드필더와 공격적인 풀백을 활용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다수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양팀 간의 6경기 맞대결에서는 칼리아리가 1승, 베네치아가 2승, 그리고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베네치아가 2-1로 승리하였습니다. 칼리아리는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베네치아는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치업에서는 양팀이 각각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이 모두 절실히 승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칼리아리는 홈 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나 예리미나의 공백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네치아는 최근 승리로 인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낮은 득점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양팀이 각각 한 골씩 주고받는 1-1 무승부입니다. 칼리아리와 베네치아의 이번 맞대결은 강등권 싸움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각각의 약점을 극복하고 승점을 쌓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결과는 작은 차이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시즌 막판 순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스포팅 캔자스 시티와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의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의 시티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리그 순위 반등을 위해 꼭 필요한 승리를 노리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캔자스 시티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하며 세인트루이스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전 골키퍼 로만 뷔르키의 부상으로 인해 세인트루이스의 수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현재 리그 서부 컨퍼런스 1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 이후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2무 7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팀의 최고 득점자는 세드릭 토이처트로 2골을 기록 중이지만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고강도의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주 전략으로 사용하지만 뷰르키 골키퍼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에서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리그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시즌 초반에 비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2갱으로 뒤지던 경기를 2-2로 마무리하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데얀 요벨리치가 있으며 그는 현재 팀 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캐리 자바닌 감독 체제해 직접적인 공격 전환과 중앙 돌파를 활용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마누 가르시아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특히 로건 은덴베의 부재가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지금까지 총 9번 맞붙었으며 스포팅 캔자스시티가 4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는 특히 캔자스시티의 공격진이 세인트루이스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지가 관건입니다. 요벨리치와 살로이의 공격 조합이 활발히 움직일 경우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은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최근 상승세와 더불어 세인트루이스의 수비 불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뷰르키 골키퍼가 빠진 상태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자신의 전술적 강점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홈 2점을 살려 전방 압박을 통해 캔자스시티의 빌드업을 저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캔자스시티가 약간 앞선 2-1 승리로 점쳐집니다. 이는 캔자스시티의 공격력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뷰르키의 공백을 메우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승부는 양 팀이 상대방의 약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즌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세인트루이스는 홈팬들 앞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각 팀은 남은 시즌 동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에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와 FC 밀워키 토런트가 맞붙는 경기는 경기 날짜와 팀 이름에 혼선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개최될 경우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상위 리그의 경험과 체계를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진행된다면 미네소타의 전술적 우위와 밀워키의 홈 어드밴티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FC 밀워키 토런트는 NPSL에 소속된 팀으로 최근 시즌에서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 시즌 평균 득점은 2.3골로 공격력이 돋보였으며 특히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가 주효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중원의 엔젤 곤고라와 공격수 후안 로페즈가 팀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플레이메이킹과 득점력이 팀의 주요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은 상위 리그 팀과의 대결에서 체력 및 수비 조직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는 현재 MLS 서부 컨퍼런스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1.58골과 실점 0.0 귀골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골키퍼대인 세인트 클레어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공격면에서는 타니 올루아세이와 케빈 예보아의 조합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역습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양팀은 최근 공식 경기에서 대결한 기록이 없으며 리그가 다른 만큼 직접적인 맞대결도 드물었습니다. 만약 양팀이 경기를 치른다면 미네소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기 운영이 밀워키의 측면 공격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워키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세트피스와 역습을 활용한 빠른 득점 기회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수비 라인이 밀워키의 공격진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웨스트 컨퍼런스 2위라는 위치와 함께 높은 수준의 팀 전력을 자랑하며 밀워키에 비해 전반적인 전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니 올로아세이와 케빈 예보아의 공격 조합은 밀워키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반면 밀워키는 하트파크에서 진행되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네소타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견고한 수비 조직과 빠른 역습 능력이 승리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기경으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의 승리를 점칩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MLS 상위권 팀으로서 리그 경험과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밀워키 토런토는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경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네소타의 수비 조직과 공격 조합이 승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FC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SC가 맞붙는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 장소는 신시내티의 홈구장인 TQL 스타디움이며 이번 경기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강팀과 내셔널 프리미어 사커 리그 NPSL 소속 팀 간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시내티는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수비 안정성을 토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클리블랜드 SC는 NPSL에서의 선전과 예상을 뒤엎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C 신시내티는 현재 MLS 동부 컨퍼런스에서 2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은 7승 3패, 1무로 22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반더와 케빈 덴키가 팀의 핵심 선수로 각각 7골과 6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는 3-4-2-1 포메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고압 프레싱과 측면 돌파를 활용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은 간혹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SC는 NPSL 그레이트 레이크 디비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승 4패 1무의 성적을 거두며 공격적으로 11골을 기록했지만 수비에서는 15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의 공격은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을 노리며 역사적인 최다 득점자 빈벨이 주요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SC는 상대적으로 리그 수준이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변수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인 방어와 빠른 역습을 활용할 것입니다. 양팀 간의 직접 대결은 과거 US 오픈컵에서 있었는데 당시 신시내티가 AFC 클리블랜드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 신시내티는 리그 격차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클리블랜드 SC는 단단한 수비와 세트피스를 통한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특히 FC 신시내티는 볼 점유율과 슈팅 기회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신시내티는 높은 리그 순위와 수준 차이에 기반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반더와 케빈 덴키의 협력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SC는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신시내티가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시내티의 공격력과 클리블랜드 SC의 수비력의 차이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FC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SC 간의 이번 맞대결은 리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클리블랜드 SC의 도전적 자세가 주목받는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는 팀의 강점인 안정된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이며 클리블랜드 SC는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어적인 전술과 효율적인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전략적 접근과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따라 예측을 뒤엎을 만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마이애미 FC와 템파베이 로디스의 경기가 마이애미의 홈구장인 리치몬드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양 팀 모두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리그에서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템파베이는 11위로 약간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템파베이가 최근 마이애미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마이애미 FC는 현재 리그 12위로 다소 실망스러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나폴리 유나이티드를 4-1로 이기며 공격력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그 이후 리그 경기에서는 1-0으로 패배하는 등 기복이 있습니다. 주 공격수 프란시스코 본피글리오가 시즌 3골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원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환율은 9%로 낮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수비에서는 경기당 평균 1.8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4-3-1T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측면 크로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전개하지만 수비에서 측면 크로스로 인한 실점률이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템파베이 로디스는 현재 리그 11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경기 성적으로 보면 3-1로 찰스턴 배터리에게 패하고 US 오픈컵에서 올랜도 시티에 0-5호로 대패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우벤스 파시우스는 시즌 총 4골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슈팅 정확도는 58%에 이릅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 루이스 힐튼의 부상은 중원 컨트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3-5D 포메이션으로 윙백을 활용한 측면 돌파를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측면 압박과 돌파가 주요 전술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템파베이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6연승을 기록 중이며 특히 2025년 3월 22일의 맞대결에서는 2-1로 승리하면서 팀의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양팀의 매치업에서는 템파베이가 측면 압박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이애미의 역습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균 67%의 성공률로 측면 압박을 가하며 마이애미의 측면 수비 취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각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템파베이는 최근 맞대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벤스 파시우스가 공격을 이끌며 팀의 득점원이 되고 있지만 중앙 미드필드의 공백이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이애미는 최근 측면 수비에서 실점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 템파베이의 측면 돌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겠지만 템파베이가 과거 전적에서 보인 유세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2-1로 템파베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템파베이의 측면 돌파와 파시우스의 골 결정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마이애미 FC와 템파베이 로디스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홈 경기에 2점을 살려 반등을 노리겠지만 템파베이는 최근 상대 전적에서 보인 강세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현재 상황과 전력을 고려할 때 템파베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결과가 두 팀의 시즌 향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025년 5월 19일 애리조나의 홈구장인 와일드 허스 경기장에서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양팀은 최근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팀이 승리를 거머쥘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닉스 라이징 FC는 최근 1승 3무 3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빠른 윙어와 경험 많은 중앙 미드필더가 있으며 이들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피닉스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넓은 지역을 활용한 공격 전술이 특징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사크라멘토 리퍼블릭 FC와 듀오티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엘파소 로코모티브 FC와 1-1로 비기는 등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닉스의 강점은 강력한 측면 공격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있으며 약점으로는 수비 라인의 조직력 부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위치백스 FC는 최근 1승 1무의 성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와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를 통한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최근 피닉스 라이징과의 맞대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는 3-0으로 승리하여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콜로라도의 강점은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에 있으며 약점으로는 수비에서의 순간적인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피닉스 라이징과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위치백스 FC가 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1-1로 비긴 바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피닉스는 홈 경기에 2점을 살려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이며 콜로라도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은 서로의 전술적 특징을 잘 알고 있어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개인 기량 승부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피닉스 라이징 FC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력이 부족한 수비 라인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위치백스 FC의 날카로운 역습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피닉스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고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갈 전략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무승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도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1 무승부를 예측하며 이는 두 팀 간의 전술적 균형과 막강한 공격력 대비 수비 불안정성이 근거가 됩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이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피닉스 라이징 FC는 홈 경기에 2점을 최대한 살릴 것이며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위치백스 FC는 효율적인 역습 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두 팀 모두 기복 있는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5년 5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다저 스타디움에서 LA 다저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 선두, 에인절스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5위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서로 맞붙게 됩니다. 경기의 주요 사항으로는 다저스의 강력한 투수진과 에인절스의 최근 경기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A 다저스는 현재 시즌 29승 15패로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력은 매우 강력하며 특히 오타니 쇼헤이와 터스카 에르난데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현재 팀은 투수진도 안정적이며 요시노부 야마모토가 평균 자책점 1.06으로 팀의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다저스는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타선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무키 베츠가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수비와 타선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저스의 강점은 두터운 투수진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약점은 베츠의 부재로 인한 잠재적인 수비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현재 시즌 15승 20패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팀의 공격력은 마이크 트라우트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으며 그는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높은 삼진율과 일관성 없는 투구력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며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에 크리스천 무어가 콜업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인절스의 강점은 트라우트의 파워 히팅과 시니에 선수들의 가능성, 약점은 높은 삼진율과 불안정한 투구력입니다.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2024년 9월 4일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에서는 에인절스가 1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대 전적에서는 다저스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는 다저스의 오른손 투수와 에인절스의 왼손 투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저스 투수는 평균 자책점 2.81로 안정적인 피칭이 기대되며 반면 에인절스 투수는 평균 자책점 3.72로 중압감이 예상됩니다. 다저스의 불펜이 더 탄탄하여 후반 이닝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다저스가 전체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저스는 투타의 조화와 함께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타니 쇼헤이의 이도류 활약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에인절스는 마이크 트라우트의 개인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적인 안정성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점수는 다저스가 5-2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저스의 강력한 선발 및 불펜 투수진이 효과적으로 에인절스의 타선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저스의 타격 라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에인절스 투수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다저스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투수진과 더불어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진 다저스가 에인절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인절스는 신예 선수들의 활약과 트라우트의 힘을 바탕으로 반전을 노리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19일 샌디에이고 웨이브 FC와 시애틀 레인 FC가 NWSL 정규 시즌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는 시애틀의 홈구장인 루멘필드에서 열리며 양 팀의 최근 성적과 전술적 특징이 맞물려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수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애틀은 전통적으로 강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리그 순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시애틀 레인 FC는 현재 NWSL에서 3승 2무 3패로 8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캔자스시티 커런트를 꺾는 기염을 토했으나 이어진 휴스턴 대시와의 경기에서는 패배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애틀의 강점은 로라 하비 감독의 지도해 운영되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오버래핑과 크로스 공격을 주특기로 삼고 있으며 린 비엔돌로의 압박 수비와 빠른 역습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까지 이복골에 그친 골 결정력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 웨이브 FC는 현재 4승 2무 2패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시카고 스타즈 FC와 고담 FC를 상대로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강력한 수비력을 입증했습니다. 케이시 스토니 감독이 이끄는 샌디에이고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수비를 강화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특히 시니어 미드필더 키미 아스카니오가 공격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 시애틀 레인 FC가 11번의 경기 중 8승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구장인 루멘필드에서는 샌디에이고에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시애틀은 10명으로 경기를 치르면서도 역전승을 거두며 강력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양팀의 매치업에서는 시애틀의 측면 공격과 샌디에이고의 수비 전술 간의 충돌이 핵심 포인트로 시애틀이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시애틀 레인 FC가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루멘필드에서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시애틀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 위해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 것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2-1로 시애틀의 승리를 점칠 수 있으며 이는 홈구장의 이점과 시애틀의 역사적 우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샌디에이고가 만약 원정 징크스를 극복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 펼쳐질 샌디에이고 웨이브 FC와 시애틀 레인 FC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애틀은 홈에서 강력한 전력을 발휘하며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할 것이고 샌디에이고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도약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양키 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간의 서브웨이 시리즈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양팀 모두 각기 다른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시즌 중간에 치러지는 중요한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양키스가 6-2로 승리한 바 있어 매츠가 서력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양키스는 현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7승 5패로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공격적 타선과 강력한 불펜의 조화가 강점입니다. 에런 저지는 타율 .405로 팀 타선을 주도하고 있으며 코디 벨린저와 폴 골드슈미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카를로스 로돈과 맥스 프리드가 힘을 발휘하며 팀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왈도 카브레라의 부상으로 인한 내야 수비 불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뉴욕 매츠는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8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트 알론소와 브랜든 니모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코다이 생가는 평균 자책점 1.26으로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츠는 플래툰 전술을 통해 다양한 타자들을 효율적으로 기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양키스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어 투수진 교체와 타선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은 지난 2년간 총 12번 맞붙어 양키스가 7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는 양키스가 6-2로 승리하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특히 그리핀 채닝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에런 저지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매츠는 플래툰 전술과 다양한 투수 전략으로 박력을 노리고 있어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현재 성적과 맞대결 전력을 고려할 때 매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양키스는 홈 어드밴티지와 더불어 최근에 강력한 타선과 불펜을 앞세워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특히 애런 저지와 코디 벨린저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반면 매츠는 피트 알론소와 브랜든 니모의 타격 감각을 살리며 초반 승부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5-3으로 양키스 승리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선발 투수들의 초반 경기 운영과 불펜 관리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의 이번 맞대결은 시즌 중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각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어 승리의 필요성이 크며 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높은 집중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경기 결과는 각 팀의 전략적 준비와 선수들의 현장 컨디션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